자, 이번에는 92회 특별회차 부가세 부분에 대한 수업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풀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13번 문제. 자, 다음 중 면세에 해당하는 것으로만 짝지어진 것은 수도 광열비에서 수도 광열 이렇게 되죠. 수도는 면세예요. 수도는 면세고 빛은 전기죠, 전기. 전기는 과세, 과세고 열은 경우에 따라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수도는 면세죠. 기억. 이렇게 했을 때 얘는 일단 빼면 되죠. 이런 식으로. 전세 운영은요. 버스는 면세인데 전세 버스만은 과세입니다. 리얼 들어가면 안 돼요. 그럼 일단은 1번도 틀렸네요. 다음 도서나 신문은 면세이고 vs 광고는 과세죠. 그래서 니은은 면세가 맞아요. 근데 여기 보면 기억 니은 들어와 있죠. 그리고 비읍도 들어와 있죠. 이제 얘네들은 중복이기 때문에 굳이 해석 안 해도 될 것 같고. 근데 일단 비읍 먼저 보면 연탄 및 무연탄은 면세이고 vs 유연탄은 과세이다. 이렇게 학습하죠. 얘를 맞고 일단 디귿이냐 미음이냐인데 토지의 공급은 우리 잘 알고 있죠. 얘 면세입니다. 토지의 반에서 이제 토지의 임대는 과세인데 시험 문제 토지 임대는 거의 안 나오죠. 토지의 공급은 면세입니다. 정답은 3번. 보면 가공식료품이라고 되어 있는데 사실은 1차 가공까지는 면세예요. 1차 가공까지는 면세. 1차 가공이나 또는 뭐 이런 표현 씁니다. 단순 가공. 가장 대표적인 1차 가공이나 단순 가공이 뭐가 있죠? 김치, 두부 이런 것들은 면세이다. 또는 팔기 위해서 구획 단위를 하기 위해서 탁 잘랐던 거 또는 묶었던 거 그런 것들도 가공됐다라고 표현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일단은 면세가 되고요. 뭐 근데 거기에 구웠다든지 또는 소금을 뿌렸다든지 이런 행위를 했다라면 걔는 과세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가공식료품은 일단 가공이라는 글자가 들어가면 과세이다. 그렇게 판단하면 됩니다. 사실은 D가 조금 애매한 말이에요. 문제에서. 이의제기도 나올 수도 있죠. 맞죠? 외차 가공이라고 정확하게 안 했기 때문에 정답은 일단 3번으로 분류가 됩니다. 뭐, 만약에 제가 2번 썼다라면 강하게 이거는 이의제기를 했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넘어갈게요. 자, 14번 문제. 부가가치세가 과세 사업을 영위하던 사업자가 폐업할 때 다음과 같은 남아있는 재화의 부가가치세 과세 표준은 얼마인가? 일단 이런 겁니다. 그 사업자가 이제 내가 사업자 신분에서는 이제 어떤 문제가 있냐면 사업자 입장에서는 음, 과세되는 물건을 매입세 공제를 받죠. 매입세 공제를 받고 나서 내가 이제 무엇을 했냐면 폐업을 한 거죠. 폐업을 하게 된 거죠. 폐업을 하게 되면 사실상 내가 매입세 공제 받은 부분에 대해서는 어, 이게 비사업자에 비해서 이익을 본 거죠. 그래서 폐업 시 잔존 제한은 예를 들어서 구대성이라고 본다면 사업자 구대성이 비사업자인 구대성에게 폐업 시에 공급한 것으로 봅니다. 다시 사업자 구대성이 비사업자 구대성에게 폐업 시 남아있는 재화에 대해서 판매한 것으로 봐요. 판매할 때는 시가로 판매해요, 원가로 판매해요? 시가로 판매하죠. 그래서 상품에 대해서는 시가로 판매한 것으로 본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금액 차이가 중요한 게 아니라 시가로 판매한 것으로 본다. 그런데 토지도 뭐 판매한 것으로 보겠지만 토지는 매입세액이 없잖아요. 아까 위의 문제에서 토지 공급에는 매입세액이 없기 때문에 얘는 부가세랑 상관이 없는 거죠. 그래서 일단은 내용은 시가 1,500만 원에 대해서 부가세를 과세합니다. 이 과세 표준의 의미는 세액을 묻는 것이 아니라 가액을 묻는 거죠. 그래서 매출 공급가액은 정답은 1번이 정답이 되는 겁니다. 그렇죠. 이렇게 보시면 되고 다음 15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음? 요거는 우리 92회차의 또 다른 1급에도 나오는데 이거 다시 한번 비교 한번 해볼게요.
부가세법에 따른 주사업장 총괄납부 제도하고 사업자 단위과세 제도가 있습니다. 가장 틀린 것은 한 번 더 비교 한번 해볼게요. 일단은 주사업장 총괄 뒤에 글자가 중요합니다. 이렇게 납부 제도입니다. 납부 제도. 혹시 앞선 동영상에서 이 문제 보셨다면 패스하셔도 돼요. 납부 제도이고 얘는 사실 세무 2급에서 나와야 되는 문제인데 좀 회계 1급에서 나왔어요. 사업자 단위 글자 그대로 적고 있습니다. 사업자 단위 저는 여기에 첨부해서 신고 그다음 납부 이렇게 제도 이렇게 외웁니다. 저는 일단은 이렇게 외워야 어, 힘을 알겠죠. 그래서 사업자 단위 과세 제도는 신고도 가능하고 납부도 가능한 제도고 주사업장 총괄 납부 제도는 납부만 가능합니다. 그림을 그렸을 때 주사업장 총괄 납부 제도는 본점이든 지점이든 전부 다 막강한 파워를 지니고 있기 때문에 신고도 자기 사업자 번호로 뭐 사업 세금 계산서도 자기 사업자 번호로 각자 해야 할 것은 다 따로따로 행동을 하고요. 본점이든 지점이든 상관없이 전부 다 자기 할 일은 자기가 하고 단지 무엇만 걸려 있냐면 링크만 이렇게 걸려 있는 거예요. 링크만 이렇게 걸려 있다 보니까 서로 공급하고 받고 하는 같은 회사이기 때문에 자회사, 모회사, 본점, 지점 이런 개념이기 때문에 무엇만 납부만 한쪽에서 몰아서 할 수 있다. 이 납부는 본점이 해도 되고 지점이 해도 되고 뭐 그런 개념이에요. 개인 사업자는 그냥 주사무소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래서 주사무소 또는 본점 또는 지점이 납부가 가능하다. 이에 반해서 이제 사업자 단위 신고 납부 제도는 본점이 가장 막강한 파워를 가지고 있고요. 지점은 그냥 본점의 새끼라고 보는 거죠. 이 그림상 이런 식이에요. 이런 식이다 보니까 약간의 느낌이 파워가 없어 보이죠? 그래서 본점이 그냥 모든 것을 다 하는 거예요. 본점이 신고도 하고 납부도 하고 사업자 번호도 하나고 그리고 어 뭐죠? 사업자 번호도 하나고 세금 계산서도 본인이 발급하고 결론적으로는 신고하고 납부가 가능한 곳은 누구냐면 본점만 가능하다. 지점은 불가능하다. 뭐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지점은 X. 이에 반해서 아까 개인은 주사무소라는 말밖에 쓰지 않기 때문에 개인은 주사무소에서 가능하다. 이 문제 한번 볼게요. 주사업장 총괄 납부란 지금 왼쪽이죠. 여기 이야기입니다. 사업장에 둘 이상 있는 사업자가 일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에 각 사업장의 납부세액 및 환급세액을 합산하여 주된 사업장에서 뭐 주단 사업장이나 본사 뭐 이런 또는 지점 뭐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총괄하여 무엇을 할 수 있는 제도이다. 납부를 할 수 있는 제도이다. 이 맞는 말이죠. 맞는 말이고 3번 먼저 볼게요. 사업자 단위 과세를 적용받는 경우 이제 여기죠. 세금 계산서에 발급 수치, 부가세 신고, 납부, 수정 신고, 경제 청구 모두 다 주된 사업장에서 총괄하여 이루어진다. 여기서 말하는 주대는요. 본점도 이야기하는 것도 되고 지점도 되고 주사무소도 되고 여기서 말하는 주된 사업장은 본점하고 주사무소만 되는 거예요. 지점은 아니에요. 이 주된이라는 말을 가지고 장난칠 수 있는데 현재 문제는 그걸로 장난치진 않았네요. 4번 보겠습니다. 주사업장 총괄 납부 제도와 사업자 단위 과세 모두 다 원칙적으로 적용받고자 하는 과세기간 개시 며칠 전까지 20일 전까지 요즘 계속 요거 언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세기간 시작하기 전으로 20일 전까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청해야 적용이 가능하다. 맞는 말로 보시면 되고요. 일단 답은 2번인데 2번이 어디 틀렸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사업장 총괄 납부 제도는 세액의 납부만 총괄하는 것이 원칙이다. 맞죠? 주사업장 총괄 납부 제도는 납부만 총괄하는 것이 원칙 맞습니다. 그러나 별도로 신청하는 경우에는 주사업장에서 총괄하여 신고가 가능하다. 그렇지 않습니다. 신고는 불가능하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정답은 2번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